네, 들으신 것처럼 오늘 오전 10시 반쯤이었습니다. 부산 가덕도에서 습격을 당했습니다. 테러를 당한 거죠. 이재명 대표 들으신 것처럼 부산대병원에서 일단 치료를 받았고 현재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네, 여야 정치권 모두 한 목소리로 이 대표의 쾌유를 빌면서 정치 테러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정치 테러가 더는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김만흠 한성대 석좌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이재명 대표가 괴한의 공격을 받고 쓰러져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소식 듣고 놀라셨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뉴스가 11시 조금 되기 전에 이렇게 알려졌죠. 네. 10시 반쯤에 이 일이 벌어졌는데요. 여야 상관없이 일제히 정치권에서 정말 테러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예. 더불어서 지금 쾌유를 좀 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더구나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단식으로 20며칠간 또 당을 비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었는데 예. 그래서 정치권 전반에 좀 파급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리고 수사 빠르게 해라라고 지시를 했고요. 경찰에서도 지금 이제 수사 본부를 마련한 상황인데 일단 배우가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누구인지 이걸 철저하게 밝혀야 할 텐데 지금 해당 남성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더라고요. 네, 뭐 되게 이게 뭐 당연히 배우는 밝혀야겠지만은. 예. 개인적으로 좀 극단주의자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네. 어느 시대나 상관없이요. 물론 최근에 우리 정치가 너무 상대방을 적으로 악으로 간주하는 그런 풍토가 있긴 합니다만 예. 그런 풍토하고 상관없이 역대 계속 이런 극단주의자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네. 아시다시피 우리 정치에서도 바로 몇 년 전에 지난 대선이니까 2022년이죠. 예. 그때 당시 3월쯤에 송영길 대표가 그렇습니다. 유세 지원 도중에 맞아가지고 여기 머리에 두르고 유세 지원했던 생각도 나고요. 네. 그 전에 또 주미 대사했던 리퍼트 대사 상당히 심한 폭력을 당했던 기억이 나시죠? 예, 현장에 그렇습니다. 그대로 중계가 됐던 상황이고요. 예. 아시겠지만 그 전에 2006년 지방선거 때 서울 신촌에서 박근혜 당시 연장이 지원 유세하다가 정말 심각할 정도로 이렇게 기록을 보니까 이때 10cm 정도 했다고 그래요. 10cm에다 깊이가 3cm라 돼가지고요. 예. 그랬었는데 가끔 사진에 보면 이후에 치료를 완벽하게 해서도 박근혜 대통령 여기 자국이 지금 남아 있는 예. 상태입니다. 그랬었는데요. 하여튼 뭐 종종 일어나고 있는 이렇게 극단적인 정치 테러 우리가 해방 정국 아실 겁니다. 네. 해방 정국에서는 정치 테러가 정말 심각했습니다. 당시에는 사회 질서, 정치 질서가 잡히기 전인데요. 예. 그 이후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전부 사회가 안정화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안정화돼가고 사회가 발전하고 성숙할수록 뭔가 서로 공유하고 공존하고 그렇죠. 상대방을 배려하는 문화가 성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우리가 그걸 또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우리 정치는 풍토는 너무 양극단화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10시 반쯤이었고요. 예. 이재명 대표가 가족도 신공항 건설 계획 관련해서 질의응답 다 하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중에 이제 지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괴한이 지지자라고 하고 달려들고 사인을 해달라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사인을 하려다가 지금 피습을 당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정치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지지자들이 사인해달라고 오면 또 안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정치가 이제 바로 시민들하고 접하면서 활동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 항상 이럴 위험성은 있는데 이걸 계기로 적극적으로 촉각을 세워서 경우는 필요하겠지만은 항상 일어날 개연성은 있는 거죠. 아다시피 이번의 경우도 특이한 복장을 하긴 했었지만 본인이 지지자라고 또 사진도 같이 찍자라고 사인하다가 부탁하다 한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할 상황인데 대신 앞으로는 경우에 좀 촉각을 세우는 방법밖에 없지 정치가 주로 국민들이 시민들하고 접촉한 활동의 무대인데요. 더구나 선거 때도 밀접하게 접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한편으로는 촉각을 세우고 경호를 철저히 해야겠지만은 우리 사회 전반의 풍토를 개선하고 또 개선한다고 하더라도요 어느 시대에나 소수의 극단주의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걱정은 됩니다. 예.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현장에 있었던 유튜버가 저에게 그 증언을 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당시 상황을 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 걸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지지자하고 이야기하고 또 기자분들이 계속 질문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질문할 사항이 많으시니까 그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흉기를 꺼낸 것 같아요. 꺼내가지고 갑자기 대통령한테 유해를 강하고 그때 경찰들이
다 분리시키고요.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지요. 흉기에 대해서 공격하는 장면을 순간 찰나에 해버리고 그러니까 경찰들이 바로 제지를 했거든요. 경찰들이 이게 한 30명 정도가 사법 경찰들이 와 있었어요. 네. 그분들을 너무나 안심시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앞에 딱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찰나니까 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시 상황도 봤고요.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봤는데 사실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런 현장이 너무 자연스럽고 그렇습니다. 익숙한 현장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사건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총선 이제 유세 운동할 때 좀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떨까요? 뭐 요새는 불가피하게 하겠죠. 네, 또 대민 접촉을 많이 하면 그만큼 유리한 거니까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할 겁니다. 대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해야 할 것 같고요. 예. 지금 경찰 발표로는 그 흉기가 한 25cm 정도 되는 예. 거였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곳 보면은 뭔가 좀 추가적인 염려가 돼서 수술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처음 경찰이 발표했을 때는 그냥 1cm 정도의 열상으로 그렇게 중하지 않는 것처럼 경상 정도로 발표를 했었는데요. 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발표한 것 보면은 추가 출혈이 우려될 정도로 염려를 해서 지금 이송한 상황이라고 하니까 예. 두고 봐야겠습니다. 예, 끝까지 지금 치료를 좀 완벽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떤 네. 상황인지는 아직 의료진의 공식적 발표는 그렇습니다. 없었습니다. 아직 좀더 없었으니까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 대표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경호가 따라야 될 것 같거든요. 선거 때는 더구나 그렇고요. 예. 그 대선 때도 후보들 따르다시피 아마 다 직접적인 경우가 있을 겁니다. 네. 오늘도 뭐 경찰 50여 명 배치가 됐다고 하는데 아예 근접 경호가 앞으로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접 경호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네. 근접 경호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경찰청법에 따라서 아마 경호 대상이 제가 파악을 해봐야 할 게 따로 있을 건데요. 예. 이번 계기로 해서 아마 추가적인 조치가 있지 않을까 좀 그렇습니다. 추가 조치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 유권자들 만날 때 직접 악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경호 물론 중요하지만 또 경호만으로 가능할까? 또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까? 이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10사람 뭘 막으려고 못 막는다라고 얘기했다시피요. 예. 이 문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신경 써서 추가적으로 근접 경호가 필요하다면 하는 정도밖에 없지 네.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예. 만약에 다른 정치가 아니고 다른 활동하는 사람이라면 접촉을 좀 더 금한다거나 예. 이러면 되겠지만 오히려 접촉을 열심히 해야 되는 정치 영역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대표 건강 또 안전 최우선일 텐데 내일 민주당이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당장은 이재명 대표가 일상적인 업무 복귀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죠.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미 새해 들면서 총선 100일이 지나고 오늘 99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당은 총선 체제로 갔는데 당 최고 지도부인 당 대표가 현장에서 지휘를 못하니까 당에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예. 대행 체제를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 이런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대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 상태인가, 어느 정도 심각한 할 건가, 또 얼마나 걸릴 건지 이것도 변수가 되겠습니다. 예.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선 99일 남은 상황이어서 올해 자리를 비우는 것 자체가 좀 상당히 부담스러울 텐데 앞서 2022년 3월 그 대선 직전에 송영길 전 대표가 공격당한 사건도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때는 송 대표가 피습을 당하고 나서 어떤 체제로 운영이 됐습니까? 그거는 선대위 체제가 있는 거고요. 예. 그건 후보 중심이기 때문에 이미 3월이고요. 예. 많이 진행이 된 상태였으니까 선거 직전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머리에 붕대 감고 또 송영길 대표가 씩씩하게 지원 유세를 지원 활동을 계속했었죠. 아마 기억나네요. 자료 예. 화면도 있을 겁니다만 예, 그래서 예. 테러 자체가 문제가 됐었지 그 이후에 활동하는 데는 크게 장애는 없었던 저 그거였습니다. 때도 저 심각성이 아주 심각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때 저 추가 대책이 안 나왔나요? 둔기로 그래가지고 예. 그랬습니다. 그때도 전반적으로 저 정치 테러 좀 막아야 한다.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예.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같이 일본의 경우는 지난번에 아베 신조 총으로 이렇게 했던 예. 사망까지 갔습니다만은 그런 상황까지 우리 아닌데요. 박근혜 대통령 그때 정말로 10cm 정도를 길게 예. 해가지고 사람들 화면을 보기에도 끔찍할 정도였었는데요. 다시 또 이런 유사한 상황이 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5년 5월, 2006년 5월 5월 지방선거 직전이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유세 지원을 하다가 흉기 테러 그렇습니다. 서울 지원 유세 신촌에서 하다가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부상을 심각하게 입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했었습니까? 당시에?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예. 바로 또 지원 유세에 나섰죠. 아. 여기 매고 조금 치유가 된 상태에 나서면서 예. 당시에 바로 뜨자마자 치유에서 복귀하자마자 대전은요 예. 아. 해가지고 이게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호소가 됐고 득표에 도움이 됐다라고 할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에 위원장 당 대표일 때였었죠. 그런 네. 상태였는데요. 기억이 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이낙연 전 대표가요. 이르면 4일 모레 이제 탈당할 거라고 예측이 됐었는데 오늘 이런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탈당을 좀 미루거나 결심을 바꿀 가능성도 있을까요?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의 갈등이라든가 또 지금 신당 문제도 그 핵심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둘러싼 논란인데 그래서 또 이낙연 전 대표가 확실하게 모레쯤 발표한다 이건 아니었고 예. 네. 여러 가지 고민거리 했던 예.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방향으로 계속 간다고 하더라도 정책이 지금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하기보다는 조금 그 날짜 정도는 고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언뜻 그냥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조홍천 의원이라든지 이현욱 의원이라든지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 4명, 예. 비명계 의원 4명도 조만간 입장을 밝히고 행동에 나설 것이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예, 영향을 미치겠는데요. 되게 알만한 사람들은 알죠. 행동에 나선다는 결국 탈당한다는 네. 거였었는데요. 예상된 바였었죠. 그중에 한두 명의 경우에는 아예 불출마해버릴까, 정치 그만둘까 아, 그런 생각이었는데 들어보니까는 4명이 공동 행동을 해서 탈당하는 방향으로 잡혔던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예, 4명 다 예. 개별적으로는 다 조금 정치적인 배경이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아. 윤영찬, 이원욱, 다 예. 조홍천 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인데 최근에 같이 그 모임을 가지면서 딱 같이 행동을 좀 하게 좀 서로 단합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조만간 원래 탈당 수순이었었는데 일정을 어떻게 좀 맞출지 원래 예정했던 대로 갈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명확하게 예. 아까 신당 창당 관련했던 이낙연 전 대표도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 아니었고 예. 언론들에서 그쯤면 되게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였기 때문에 이미 정확한 날짜 자체가 지정된 건 아닙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번 상태에서 행동을 표출하기는 좀 그래서 조금의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피습이 정치 일정에 조금 영향을 미칠 겁니다. 뿐만이 예, 아니라 예. 좀 다른 맥락입니다만 네. 이재명 대표가 다음 주에 또 재판 일정이 계속 있습니다. 아. 재판 일정 중에서도 비교적 빨리 결과가 예상되고 있는 위증교사 혐의 관련 문제가 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혹시 이런 재판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겠네요. 예. 이렇게 민주당 내에서 좀 탈당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어제 이재명 대표가 오직 절박함과 절실한 뿐이다. 다가올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국민과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만 있을 뿐이다 하면서 당내 통합을 굉장히 강조해 왔잖아요. 네. 오늘 사건이 당내 통합이나 이런 것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동정표까지 들어가면 통합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통합이 도움이 됐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그랬었죠. 통합이 안 돼서 문제가 아니라 변화, 혁신이 없어서 지금 당의 문제였다. 예. 그 점이 좀 일리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요. 총선에서의 압도적인 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 민주당은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네. 지금 명목상으로는 167명입니다만은 지금 무소속으로 나가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한 175명 정도가 지금 민주당 소속인데 네. 이렇게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에 그럼 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느냐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냥 명목상의 통합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 신뢰가 결국 문제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한 이유를 조금 분석해서 그 문제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지 무장적인 그 통합 구호로만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피습은 당내 통합 분위기에 도움이 되는 쪽은 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여당 이야기 잠깐 해볼까요?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해서 쌍특검 네. 일단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국회에서 넘어오면 바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이잖아요. 네.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통과되자마자 이도훈 대변인이 그런 발표를 했었죠. 네. 법권 행사할 거다 해서 아직 이송도 안 됐는데 그런 입장 발표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지적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소식 전해지는 거 보면은 예. 국회 쪽에서도 오늘 이송하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되게 오늘쯤 이송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 이송 안 예. 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송이 되면은 청와대 쪽에서는 제2 요구를 바로 하죠. 제2 요구가 네. 다름 아닌 사실상 거부권 아닙니까? 일부에서는 제2 과정 속에서 혹시 당내 여당 내부에서의 불만 있는 사람들이
투표 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참여 수에 투표 참여자의 3분의 2이기 때문에 혹시 변수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일단 제의 요구하면은 거부권이 행사되는 걸로 봐야 될 겁니다. 다만 거부권 행사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문제들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거부권 행사와 더불어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뭔가 대통령실이라든가 여당 쪽에서 다른 후속 조치를 자발적으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도 주목해볼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그리고 이 사건이 정치권에 미칠 영향 또 추가 대책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김만흠 한성대 석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